이번에 제가 강의 교재를 만들게 돼서 영상을 켜게 되었는데요. 강의 교재 이름은 돈이 굴리는 세상 이론편의 입문편입니다. 그래서 책의 형태를 좀 살펴보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안에 내용은 이런 식으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을 해봐도 이런 식으로 하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출판이 된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고 S24에서도 돈이 굴리는 세상 이렇게 쳐서 보면 아직은 이제 강의 자체를 완성하지 않아 가지고 판매는 안 하고 있는데 추후에 강의가 완료되면 이제 사람들한테 선보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겠죠?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이제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 생각인데요. 강의 교재를 왜 만들게 됐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또 강의 교재를 만들 때 어떤 부분에서 신경을 썼는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앞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의 교재를 만들게 된 이유 자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많은 경제 지식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뭐 친구를 통해서일 수도 있고요. 뭐 경제 기사나 뉴스를 통해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경제 정보를 접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볼 땐 이제 되게 낯설고 그냥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경제를 처음 공부할 때 시중의 책이나 유튜브 이런 거를 통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느꼈던 게 입문자를 위해서 준비된 뭔가 체계적인 그런 컨텐츠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컨텐츠, 경제를 조금만 더 딥하게 공부를 하고 싶으면 아예 그냥 대학의 전공 서적을 사서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저희가 흔히 교양이라고 일컫는 요거에 해당하는 경제 컨텐츠는 없다라고 해서 요거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식으로 이제 경제 강의 교재를 제작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를 만들 때 좀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경제 지식을 접할 때 접한 정보를 이제 서랍에 차곡차곡 넣듯이 저희들한테, 입문자한테 그 사고의 틀이라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이런 식으로 제가 봤을 때는 요 모형을 통해서 경제 정보를 받아들이면 웬만한 정보들은 다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교재의 흐름이 진행되는 과정은 요 경제 모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요 모형으로 어떤 걸 설명할 수 있는지 그 스토리 라인을 따라가면서 강의가 진행이 될 텐데요. 그래서 요거를 세 단계로 나눠서 정리를 하면은, 그러니까 경제라는 무대에 금융경제랑 실물경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5명의 경제의 주인공들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5 경제의 주인공들이 어울리면서 이제 경기 사이클이라는 걸 만들어내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제가 만든 경제 모형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 정보를 쉽사리 직관적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입문자 레벨에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일단 이렇게 한 국가의 모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금융경제에서는 금리라는 키워드를 뽑아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물경제에서는 GDP, 그리고 금융경제랑 실물경제를 합쳐서는 시장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여기에서는 물가라는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국가의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이제 시야를 좀 확장시켜 봐야겠죠. 그래서 그 외국까지 등장을 시키면 환율이라는 키워드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1, 2, 3, 4교시를 거치면서 저희는 금리, GDP, 물가, 환율이라는 이 경제 키워드가 경제 무대의 분위기를 형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제 무대 위에 개인, 기업, 시중은행, 중앙은행, 정부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생활을 하면서 경기 사이클을 만들어내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거치듯이 기승전결 단계를 웬만한 경기 사이클은 다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기 사이클의 양상이 이제 선진국하고 신흥국은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11교시랑 12교시로 좀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1교시 때 금리라는 거 배우고 2교시 때 GDP라는 거 배워서 요 돈이랑 물건에 대해서 확인이 되니까 3교시 때 물가에 대해서 확인하고 요거를 쭉 따라가서 각국의 돈의 가치가 형성된 걸 비교한 게 환율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1, 2, 3, 4교시를 통해 경제라는 무대를 확인하고 거기 이후에 5교시의 개인, 6교시의 기업, 7교시의 시중은행, 8교시의 중앙은행, 9교시의 정부를 살펴보면서 5명의 경제 주인공을 살피고 이들이 벌이는 한편의 연극이랄까요? 경기 사이클을 공통적인 거 살펴보고 선진국하고 신흥국 형태로 나누어서 살펴보는 이런 흐름을 가지고 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경제 그 입문자 컨텐츠를 흐름을 이렇게 가져갈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경제 그 강의 교재를 만들면서 이런 스토리라인을 짤 때 그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썼고 또 이제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썼냐면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낯선 용어들이 되게 딱딱한 문장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각화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고요. 예를 들어서 뭐 금리가 내리면 통화량이 이제 늘어나기 편안한 상황이 되는데 이런 걸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유동성 함정이라는 이런 뭐 시중에 중앙은행이 시중에 자금을 확대하고 시중은행은 실물 부분에 자금 공급을 늘리지 않아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어려운 거를 그냥 딱 이런 그림 한 장으로 표현을 하면 훨씬 입문자 분들께는 이해가 쉬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고요. 또 뭐 중앙은행이 환율 방어하는 모습은 그 메커니즘이 다 한눈에 보일 수 있게 이런 형태로 그림 형태로 나타나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강의 교재 만들 때 어떤 부분을 신경을 썼냐면 그러니까 되게 경제 개념에도 되게 경제 개념 자체도 사실 파편화되어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서의 공통점을 뽑아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제 개인 기업 시중은행이 시장에서 살아가면서 생활이라는 걸 해나가는데 이들은 이제 다 비슷비슷한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첫 번째로 이제 일을 한 다음에 돈을 법니다. 그러고 부족한 돈이 있으면 돈을 충전하고요. 이제 돈을 벌고 충전해서 갖고 있는 돈을 쓰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고 돈이 이제 통장 잔고가 다 다를 때쯤 다시 일을 하게 됩니다. 요 공통된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각각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거죠. 개인이 일하는 거는 노동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거기서 돈을 벌게 되면 소득이라 표현하고 그 다음에 돈을 충전하면 가계대출을 받는 거겠죠. 그 다음에 요거를 소비를 합니다. 돈을 쓴다라는 것이죠. 요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도 비슷합니다. 기업이 일을 하는 건 생산을 하는 것일 거고요. 돈을 벌면 이익, 그 다음에 기업이 돈을 충전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회사채랑 주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돈을 가지고 기계 설비들을 늘리는 투자를 진행하죠. 이런 식으로. 또 시중은행은 실물경제에 대출하고 예대마진으로 수익을 창출한 다음에 부족한 자금이 있을 때는 은행 간 대출을 통해서 돈을 충전하고 또 이거를 직원들 월급 주면서 지출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형태로 각각 흩어져 있는, 그러니까 뉴스를 볼 때 뭐 소득 재분배가 어렵다, 뭐 회사채 금리가 떨어졌다, 예대마진이 안 좋아져서 금융 상태가 안 좋다, 뭐 이런 파편적인 지식이 결국에는 이런 하나의 큰 공통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개념을 딱 사고의 틀을 가지고 바라보면 훨씬 경제 지식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본질적으로 공통적인 그 항목들이 뭘까라는 걸 고민하면서 강의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강의 교재 구성 자체는 딱 이렇게 한 번에 펼쳤을 때 그 한 교시, 1교시, 2교시, 3교시 한 교시가 한 장에 딱 각각이 나오도록 그림을 그렸고요. 그래서 모든 페이지가 다 이런 식으로 한 페이지를 딱 열어봤을 때 이렇게 그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는 해당 교시에서 설명하는 거를 핵심으로 그림으로 해서 요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 우측 상단에는 제가 아까 그 전체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그 커리큘럼 상에서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가 공부하고 있는 현 상태가 전체 큰 그림에서 어디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PDF로 잠깐만 살펴보면 이렇게 모든 교시가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모든 교시가 이렇게 한 번에 딱 봤을 때 한눈에 들어올 게 책을 이렇게 딱
펼쳤을 때 한눈에 보이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요 오른쪽 위를 한번 볼 때는 그림으로 요약을 했고, 그 다음에 요게 아까 있던 그림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요 페이지에서는 정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구나라는 그 나의 위치를 딱 이렇게 표시를 하는, 이제 중앙은행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앙은행에서 공부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끔 그 위치까지 표현을 하는데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계획은 근데 강의 교재를 만들었는데 볼 때마다 이제 막 오타도 많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개념을 설명할 때도 뭔가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렵게 설명한 부분들도 계속 보여서 한번 개정을 좀 거친 다음에 일단 우선적으로는 온라인 강의를 이제 제작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오프라인 강의까지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